안녕하세요.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입니다. 결혼 당시 집 문제로 이야기가 많았지만 결국 시댁과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신혼집을 전세로 구해 살고 있습니다. 시댁과 가깝다는 게 많이 걸리긴 했었지만 직장과 가깝기도 했고 교통편도 괜찮은 편이라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었죠. 특별히 문제될 게 있겠냐 싶었거든요. 결혼할 때 도움 받은 거 아무것도 없었고 저는 결혼 전 타고 다니던 준준형 차를 한 대 가지고 왔습니다. 결혼을 하고 난 후 남편이나 저나 집과 직장이 지하철로 10분 컷이라 차는 거의 쓸 일이 없었네요. 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녔기에 차를 쓸 일이 없었었죠. 그런데 남편이 제 차 보조키를 가지고 다니다가 그걸 시댁에 두고 오게 되었습니다. 사실 보조키야 가까이에 살고 있으니 언제든 가져올 수 있었지만 문제는 시동생이 한 번씩 제 차를 쓴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. 말도 없이 차를 쓴다는 걸 알고 난 후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그냥 모른 척 내버려뒀습니다. 괜히 얘기해봤자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았거든요. 어차피 안 쓰고 있는 상황이니 괜찮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. 그러던 중 친정 아버지께서 차를 바꾸기로 하셨다며 기존에 타고 다니던 차를 저한테 주겠다는 말씀을 해오셨습니다. 그러면서 보험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걱정이 되더라고요. 시동생이 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라도 나게 되면 일이 복잡해질 것 같다 싶었거든요. 해서 그냥 제 차를 시동생에게 줘버릴까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전에 일이 터져버렸네요. 친정 엄마가 무릎을 수술하시고 병원에 통원 가는 날이라 제가 모시러 가기로 했습니다. 해서 제 차를 끌고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가고 있었죠. 그런데 가는 길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. 어이가 없었던 건 전화를 받자마자 첫 마디가 혹시 차 끌고 나갔냐? 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. 아니, 내 차 내가 쓰겠다는데 그걸 왜 물어보시는 건지. 더 황당했던 건 옆에서 시동생이 짜증내는 소리가 다 들려왔다는 겁니다.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디 가기로 했는데 제가 차를 써서 계획이 틀어졌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. 이쯤 되니 다들 아시겠죠? 시동생이 제 차로 친구들과 어디 가기로 했었는데 제가 차를 가지고 나와서 짜증이 난 거였어요. 여기서 정말 빡치는 건 꼭 제가 시동생 차를 몰래 갖다 쓴 것처럼 굴었다는 거죠. 형수님, 차가 필요한데 하루 빌려 쓸 수 있을까요? 조심히 잘 쓰겠습니다. 하는 것과 아씨, 도대체 어디 간 건데? 그래서 언제 온다고? 이렇게 말하는 것 중 어떤 게 정상일까요? 아무튼 그날 시동생의 언행이 너무 괘씸하게 느껴져서 일부러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한테 얘기해서 보조키도 가지고 와버렸습니다. 그러고는 제 차는 중고로 처분하려고 마음을 굳혔고요. 이게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최근 아버지께서 타시던 차를 주시기에 제 차를 바로 처분해버렸습니다. 그런데 그걸 알게 된 시동생이 또 난리가 났네요. 왜 말도 없이 처분했냐? 그거 나한테 주지 왜 팔았냐? 하면서요. 시동생은 본인 형 앞에선 찍소리도 못하면서 시어머니만 들들 볶아대고 그런 시어머니는 저를 볶아대고 있습니다.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일이 생기다니 진짜 어이가 없네요. 물론 안일하게 생각했던 제 잘못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해서 전세 계약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사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시댁 관련된 일은 전부 확실하게 처리하려고요. 사실 시동생이 차를 끌고 다니는 걸 남편이 모르고 있다가 제가 말하게 된 후 당장 키를 뺏어왔고 저한테 사과도 시켰습니다. 시동생한테 진심 없는 억지 사과를 받았었네요.
시동생이나 시어머니나 저희 남편한텐 찍소리도 못하거든요. 그런데 지금 제가 차를 팔았다고 또 저러고 있네요. 남편한테 말하려니 속 시끄러울 것 같아 여태까지 참아왔는데 이제 점점 도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될 걸 생각하니 스트레스 받아 안 될 것 같아요. 이참에 남편한테 말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이사 가는 것도 다시 한번 못을 박아야 할 것 같습니다. 댓글입니다. 첫 번째. 아니 뭐라고 볶아대나요? 이미 팔아버리고 없는 차를 다시 가져오라고요. 아니면 내 차를 상의 없이 팔아버려서 못돼 먹고 인정머리 없다고 하던가요. 진짜 웃기고들 자빠졌네요. 그에 비해 그 자식입니다. 두 번째. 아니랬죠. 저딴 시동생을 사람 취급하고 살았으니. 여튼 정신 바짝 차리세요. 시동생을 저런 말종으로 키운 건 시부모입니다. 네 건 내 거, 내 건 내 거라는 놀부 마인드를 탑재한 사람들 곁으로 가신 것부터가 실수네요. 그치만 실체를 파악했다면 이젠 당하지 말자고요. 님도 네 거 내 거 정확히 구분하시고 밀리지 마시길. 세 번째. 친정아버지가 주신 차는 보조키를 절대 남편한테 주지 마세요. 님은 남편이 모른다 하셨지만 제3자가 보기에는 다 한통속입니다. 남편도 시모랑 시동생이 차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 하고 불쌍한 척하면 우리 안 쓸 때 좀 쓰게 주면 어떠냐 이렇게 나올걸요. 그러니 애초에 보조키를 두고 오고 한동안 찾아올 생각도 안 했겠죠. 사과시킨 것도 쇼일 수 있으니 넘어가지 마세요. 네 번째. 사고 나면 그건 물어줄 생각이었대요. 여지껏 타고 다닌 값 계산해서 보내세요. 기름값 같은 거요.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시가 잃은 뭘 해도 다 님 탓이 됩니다. 그나저나 시동생 놈 하는 꼬라지를 보니 가정교육 참 잘 시켰다 싶네요. 남편은 왜 보조키를 시가에 가져다 놓은 건가요? 그것부터 따져요. 이젠 국물도 없다 하시고. 혹시라도 새 차를 사게 된다면 친정에 놔두고 필요할 때 쓰세요. 아파트에 두면 시무랑 시동생 놈이 분명 안 쓰는데 빌려달라 치사하다 등등 바로 밀고 들어올 겁니다. 다섯 번째.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스스로 해결 못하는 등신 같은데 뭘 남편한테 말하려니 속 시끄러워요. 님은 그냥 갈등 상황 자체가 싫은 거죠. 그건 착하고 순둥해서가 아니라 해결 능력이 부족해서 회피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. 회피 아니면 남편한테 떠넘기기 하면서 본인이 되게 유순한 줄 알고 평화주의자 이지랄 하는 거죠. 핑계대지 마시고 남편한테 말해서 확실하게 정리하세요.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